$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렬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뮤지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 방송은요, 2022년 1월 27일 16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옆에는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교수님이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서 멀리서 저희가 줌으로 연결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인터넷 연결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그 왕십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깝게 계시지만, 네. 교수님 아마 10일 동안의 격리가 아마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 연결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하시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에 그 외국에 좀 가 있다가요, 좀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자마자 스튜디오 가서 여러분 찾아뵙는 게 예의지만, 시국이 또 열흘 동안의 격리를 명했잖아요. 국민된 노릇에서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화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뵙는 거로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2022년 주목할 만한 빅 트렌드 한 3개를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이 얘기하기 앞서서요, 부사장님. 최근 시황이 2022년 들어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요. 요 얘기 잠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엄청 빠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기록이 나왔는데 아침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스닥 기준 연초에 14일 동안에 가장 안 좋았던 시절 금융 이후에 그런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기업들, 특히 빅테크 또 뭐 스펙, IPO 종목들 잘 갖고 있다가 좀 올라가게 했더니 웬일입니까 이게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을 3번, 2번 하다가 갑자기 4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0.25 올린다고 했더니 0.5씩 올리겠다 하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외에 양적 긴축까지 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 상당히 좀 증시 주변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가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예 매매를 쉬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테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 정말 훼손되고 있는 거냐 본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종목, 뭐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걱정 없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에너지, 금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이 어려운 난고를 헤쳐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봄이 좀 되면 뭔가 좀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당혹스럽죠. 뭐냐면 2021년보다 2022년에 경제 성장률도 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건, 낮아지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작년에는 팬데믹 이후에 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2020년에는 모든 것이 스탑됐었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하니까 이익 증가율도 한 40몇 %가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올해는 이익 성장률도 한 10% 정도,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눈높이를 낮추자고 얘기는 자주 많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흘러내리고 이렇게 빨리 조정의 국면에 들어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시장은 늘 이런 조정이면 조정, 약세면 약세, 아니면 숨고르기는 늘상 있는 거였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은 조정도 친구고 약세도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2, 3%만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고, 특히 지금같이 7, 8% 내려 10% 내면 진짜 세상에 망할 것 같지만, 나스닥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고점 대비 10% 떨어지는 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말했을 때 9.7개월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50년의 역사 됐잖아요. 나스닥이 1971년이죠, 부사장님.
77빌리언 네, 지금 맞습니다. 횟수로 보면 52년인데 52년 동안 이번까지 66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에 한 번씩 있던 것이 되겠고요. 20% 떨어지는 베어마켓, 우리말로 보면 약세장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1년 반에 한 번씩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영어로 보면 풀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0에서 5% 정도 떨어지는 건 풀백이고, 굳이 따지면 한국말로 별로 없는데 저는 그냥 풀백은 그냥 숨고르기? 뭐 모르게 그죠? 숨고르기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후퇴잖아요. 풀백이 후퇴지만 후퇴 장세란 말은 별로 안 쓰잖아요. 우리가 숨고르기 그렇죠, 장세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일상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라는 사람들이 왔다가 계속 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 되죠. 친구들은 오래간만에 왔다가 또 가잖아요. 자기 딸에 가서 각자 일하고 또 가끔 만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큰 걱정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오늘 저희의 월간 미주미 시간에 꼭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저희가 2020년 주목할 빅 트렌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시장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약간 뜬구름 잡는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면 조정, 약세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늘 저는 자주 표현을 쓰는 거지만 안마의자, 부사장님 댁에는 안마의자 있다면서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저희 집은 하여튼 많은 집 있잖아요. 안마의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근데 네, 있습니다. 안마의자 편안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거 공부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도 보시고, 이러고, 뭐 책 보실 거 책 보시고, 뭐 등산, 요즘 외부 잘 안 나가지만 등산하시고, 예.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뭔가 좀 충전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굳이 주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보다는 언젠가 트렌드, 이런 세상의 변화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약간 음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질적으로 뭔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저희 교수님 저도 빨리 얼굴 보고 싶은데 10일이 지나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갖다 드릴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제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 끝나고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해외 주식 이벤트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움증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0.07%의 적은수로 거래할 수 있고, 환율로 대 95%를 적용시켜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꼭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생애 최초, 처음 미국 시작하시면 $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40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40 해당되는 ETF를 먼저 사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보시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인데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를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겠죠. 왜냐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뭔가 선물 받고 시작하면 기분 좋잖아요. 하는 차에서 선물 드리는 거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목할 핵심 분야를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아마 저희 키움증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첫 번째 내용 그때 들으셨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기 때문에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 올라갈까? 언제 반등할까? 언제 급등할지? 근데 그게 궁금하시겠지만, 왜 저희가 그런 주제 못하냐면,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시장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첫 번째 주제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내용인데요. 딱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마 딱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스카이, 클라우 많이 빠지고 있어. 하락폭이 너무 심해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주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그 다음 왜 중요한지, 왜 이게 핵심 분야가 되는지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이제 저희한테 일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불과 작년 7월인가요? 그 전까지는 부사장님도 스마트폰 찍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진 찍고 가족분들 다 애들 다 찍잖아요. 애기 엄마들 찍으시고. 찍죠.
그러면 그 찍은 그 사진이 보통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있어요. 물론 핸드폰에 계속 저장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면 언제라도 또 핸드폰은 고장나고 핸드폰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 자동으로 서버로 해갖고 클라우드로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자동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아이폰을 쓰신 분은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기본 아주 조금은 주고, 조금 있으면 돈 받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던 것이 전 세계에서 구글에서 제일 많이 썼거든요. 아, 구글 드라이브? 예. 아니, 구글 포토로 해서 자동으로 아, 구글 빠진 올라가는데. 거, 구글 포토 있죠. 예. 예. 부사장님 구글 포토로 올리셨죠? 올리고 난 다음에, 근데 네.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올리는 것도 네. 올리는 거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영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주잖아요. 사진이다. 그 다음에, 영화만 그 짧게 음악을 넣어줘서 영화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재밌게 만들어줬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다 일정 수준의 어떤 그 화질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질 아주 최상의 화질 그냥 있는 거 오리지널 아니고 약간 낮춘 정도면 무제한으로 다 올려줬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3월, 작년 2, 3월에 아마 이거를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몇 월부터는 이제 그때까지는 무제한 올려줬고 그다음부터는 뭐 10기가 뭐 얼마로 제한을 줬을 거예요. 예. 그거까지는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하려면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맞아요. 시기가 이제 정확한 게 개념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기 얼마 되면 금방 또 찹니다. 그게 차다 보면. 금방 차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정말 돈을 안 쓰려고 그러면 또 어딘가 무료 주는데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보면 또 구글 계정을 더 몇 개 만들 수도 있겠지 또. 그렇지만 그게 그렇죠. 한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 단위로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다 있죠. 그 아이클라우드, 애플에서는 아이클라우드 마찬가지고 네이버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예전 같으면 돈을 안 내도 되죠. 자기 PC에 쓰고 노트북 쓰고 아니면 USB에 다 갖고 다니면 됐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죠. 부사장 저희도 일을 같이 하지만 USB가 저희 사무실에 없잖아요. USB 메모리 이렇게 카드. 는 이제 안 쓰죠. 안 쓰잖아요. 저거는 USB보다는 안 쓰고 있고요. 네. 예전에 한번 제 개인 하드가 있었어요. 하드가. 네, 근데 그거 한번 갖고 깨져갖고 다니셨죠. 네. 굉장히 기억하시죠?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쓰죠. 그런 거 다 안 쓰고 다 쓰잖아요. 클라우드 쓰죠 지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죠. 학교나 그런 데 있겠지만 해외 가잖아요. 해외 모르겠지만 해외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도 대학교 앞에서 하면 대학교 가면 인쇄 그런 거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네. 왜냐면 부사장 대개 뭐죠? 프린터 있지만 저희 집은 없는 게 많아요. 부사장님. 저희 집은 그 안마의자도 없지만 프린터도 없어요. 저희는. 프린터도. 근데 프린터를 이제 프린터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데. 아니 근데 사실 프린터 없으면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하고 방송에서 쓰고 사무실에서 하면 되죠. 네, 사무실에. 쓰지만 갑자기 여기서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집안에서 뭐 써야 될 때. 그럼 이제 학교 앞에 가거든요. 학교 앞에 저희는 대학교 앞에 있으니까 대학교 앞에 하면 이메일도 갖고 해도 되는데 요즘은 외부에서 이메일하고 해킹 나오기 어려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면 구글 드라이브요, 부사장님. 그리고 아니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오피스 365 이렇게 쓰잖아요. 네, 오피스 365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드랍박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스테이션 같은 데 가면, 그 인쇄소에 가면 이메일 계정 없이도 바로 그걸 통해서 드라이브에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인쇄하는 것들을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보안의 문제도 그렇겠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노트북 갖고 갔다 하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직원들이 그렇죠. 외부로 해킹해서 나쁜 마음 그렇죠. 먹고 그렇죠. 기준의 정보를 외국에 팔 수도 있고 북한에 팔 수도 있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계적 장치에 자기 노트북이나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가상의 공간에 클라우드 올린다는 것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예전에는 불과 2년 전, 3년 전 하더라도 그건 회사의 일이네, 삼성전자의 일이네, 그냥 우리가 일부한적 일이지만 내가 돈을 낼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돈을 내고. 부사장 학교 다니실 때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불법 비디오 태업 기억나세요? 불법 복사, 불법. 기억나죠? 기억나죠.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죠. 예. 저도 네. 구글 클라우드는 제가 100기가를 따로 쓰고 있어요. 돈 내고. 근데 그렇죠.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치게 되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네.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는 게 클라우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다만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사진 올라가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그렇지. 네. 제가 보기에 아마 클라우드 쪽은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가까이 와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이것도 뭐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뭐 어떤 타입이 있나 봐요. 타입이. 그렇죠. 여러 가지 분류를 네.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 화면 넘겨주면 같이 네.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도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를 완전히 소유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럴 텐데 진짜 사기업이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죠, 하겠죠. 네. 하겠죠. 하이브리드 같은 건 조직에서 공용 및 사설 클라우드 솔루션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하는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곳에서는 거기서도 또 리츠를 통해서 빌려서 할 수도 있겠고 그래갖고 그 다양한 어떤 그 회사의 업무를 같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클라우드 회사도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희는 퍼블릭이 쓰겠네요. 저희는 퍼블릭. 저희는 저희 쪽. 퍼블릭이죠, 저희. 예, 저희는 퍼블릭. 예. 저희는 USB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컴퓨터에 저희가 일을 하는 일정 수준 저희도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저희의 예를 들어 홈페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강간에인가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클라우드에. 그렇게 그렇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각각 장점, 단점을 저기 봤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장점은 이제 남의 걸 같이 쓰는 거니까 하드웨어 비용이 넣겠고요. 확장이 그렇죠. 가능하고 그렇죠. 오류 복구도 쉽겠죠.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업데이트 같은 거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겠지만 통제력이 부족하다거나 공급업체가 좀 우리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애저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AWS를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은. 그런 겁니다. 덜 안전할 수 있겠죠. 공공에 같이 쓰니까. 그리고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더 넓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겠고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겠고 지원을 직접 할 수 있겠고 더 안전하게 가용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다만 단점은 당연히 직접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인프라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고요. 또 배포하려면 전문가의 지원, 각 자기네가 전문 인원들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렇죠. 있겠죠. 다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 비용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확장도 가능하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높은 초기 비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가 섞이다 보니까 자기네 안에 시스템은 약간 더 만지다 보니 그 이제 복잡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그냥 퍼블릭은 저희가 이제 흔히 쓰지만 네. 통제력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통제력이 그렇죠,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거 따로 우리끼리만 쓰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중간치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 워낙 퍼블릭 많이 쓰니까 퍼블릭 쪽에 있는 거 네. 비용이 낮다라든지 확장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어려워. 이게 이아스, 뭐 파스, 사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부사장님 이게 어려워요.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저 모르는데 그냥 외우는 건데 네. 클라우드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방법의 차이인데 네네. 저희가 뭐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여기 나오는 용어만 보시면 좋은데요. 네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있는 파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있는 사스가 있는데 각각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혹시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저는 저도 이게 답니다. 다만 문제는 예. 늘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낱낱이 하나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차고 알면요. 넘친다고 보고 있겠고요. 이것까지 정말 이 IaaS, PaaS, SaaS에 각각에 들어가면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두 가지, 세 개자 각각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세 가지 나는 것도 두 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있고 더 정확히 알고 기업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면 그 기업을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TF라는 게 이게 있으니까 우리 적당한 수준에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이해하더라도 더 차고 넘친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볼만한 것도 이런 것들이죠.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는 거죠. 이게 보시면요.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하실 텐데요. 미국에서요. 미국의 마켓의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8.1%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성장이다 아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뭐 5%면 고성장이고 20%면 고성장이고 2%는 저성장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GDP 성장률 보통 3% 정도 봅니다. 2에서 3% 미국이야. 그러면 그거에 2배 내지 3배 되면 엄청 고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자리 되면 진짜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18.1% 하더라도 상당히 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18.1%는 진짜 고성장의 어떤 산업이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당연하겠죠. 만약 이게 어떤 분야가 시장이 커지거나 쪼그라드는데 저희가 설명할 필요 없을 거 아닌 설명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추진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지금 봤더니 마켓 그로스도 역시 17% 연평균 그렇죠. 올라간다 나와 있고 또 특히 북미 쪽이 약 40% 네. 올라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네. 커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클라우드 시장이 오히려 좀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점점 그렇죠,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클라우드가 커지는 건 다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점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부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용량도 다 클라우드 올리고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네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클라우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치? 그렇죠. 저희가 뭔가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PC 옮긴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로그인만 하시면 또 그대로 그 문서 받아갖고 그렇죠. 어느 기기 파워포인트, 상관없이 다 되잖아요. 네. 작업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어둠의 경로를 다운받아 훔치고 이랬던 다 옛날 얘기고 네. 지금은 충분히 다 일상생활에 쓰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미국 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부 예상 성장폭도 증가하고 있다. 간단히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그림의 의미는 IT, 우리가 일반적으로 IT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IT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미디어 산업, 정부, 제조업, 에너지까지 안 쓰는 데가 없는 거죠, 지금요.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팬데믹을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큰 우리가 일상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켰지만 해외에서는 배달을 시켜 먹는 거가 거의 극히 일부였거든요. 그게 많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소위 화상회의 그리고 재택근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택근무 플러스 이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워킹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수많은 제일 크게 변화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맞습니다. 도심에 뭐 재개발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 있잖아요. 해외 주요 국가 보면 소위 네. 다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주택가라는 게 약간 분리돼 있잖아요. 다운타운 한복판에는 그렇죠. 이제 사무공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자꾸 뭐 종로면 종로 서대문 이런 데도 아파트가 주택가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약간 특이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에 해외 부동산 같은 거 뉴스를 많이 보면 해외 대부분의 도시에는요. 그 도심 있죠. 다운타운에 콘도 있죠. 다운타운에 콘도 아파트 가격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택가로 나간 데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주택으로 바깥 약간 교외 이런 데수로. 그게 보면 당연히 지금 모든 업무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워킹, 리모트 워킹이 일반적인 세상의 큰 변화의 주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갈수록 화상회의도 결국 클라우드로 하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렇죠. 업무 모든 것들이 협업이란 거죠. 예전에 협업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타디 카페에서 학교를 대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스타디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예전에는. 저는 전화 부사님 워낙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별로 일상에서 안 하지만 제가 진짜 이번에 많이 봤어요. 동창회건 동창회 아니면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는 사람 예를 들어 회식 같은 것도 있죠. 회식도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각자 있죠. 각자 집에서 맥주 네. 먹죠. 와인 위스키 마시면서 줌으로 하는 거예요. 줌으로. 그렇죠. 줌으로 요즘 다 줌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냥 회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식도. 회식을 어떻게 줌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이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의 산업별 어떤 흐름에서도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회 변화에 이게 중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마존인데요. 네네. 아마존이 여러분들 공부를 좀 도와드리면 네. 아까 했던 인프라스트럭처 애주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아스. 이아스 쪽에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아마 AWS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개인분들은. 왜냐면 저희는 돈을 내죠. 예, 저희는 쓰고 있지만 기업이 쓰다 보니까 네. 개인들은 몰라요. 개인들은 오히려 이커머스 쪽에 많이 이용하시겠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차트가 보여드리기 좀 모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주가 다 빠졌죠, 뭐. 네. 다 빠져갖고 특히 최근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커지면서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첫 번째 기업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이걸 팔지 말지 가져갈지를 네. 판단할 좋은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네. 매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미주미 초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한번 종목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설명 좀 교수님, 해주시겠어요? 예, 네. 교수님이야 아마존 좋아하니까 네. 개인적인 사견 말고 아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초이스타에 가시면 데이터 히로 같이 하고 있는 거 미주미 초이스 가시면 심볼만 딱 넣으시면 딱 내용이 뜨는데요. 보신 것처럼 시세가 당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진단 점수가 있어요. 보신 것처럼 업종 평균은 30점, 40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70점이 더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 상위 약 11% 된다니까 굉장히 공부를 치게 되면 많이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AI 적정 주가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적정가가 4,550달러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쪽은 투자 지표가 있는데 이건 간단히 보시면 좋아요. 퍼가 있고 PSR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주가에 대한 테크니컬을 분석한 건데요. 단기도 빠지고 있고 중기도 빠지고 있고 장기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1개월 동안에 주가가 16%가 빠져있다는 거 숫자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자 레시피가 있는데 레시피는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익을 보이고 성장주다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만한 그런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진동닷컴, 알리바바가 나와주고 있고 또 밑에 있는 게 뭡니까? 빗샵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중국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 경쟁사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분들 각 부문별로 해서 재밌게 보여주는 건데요. 미래 성장성이 있고, 사업 독점력이 있고, 현금 창출력, 수익성, 재무 안정성이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끝으로 갈수록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거의 끝에 가 있고, 재무 안정성까지 끝에 가 있는데, 수익성 약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 약간 부족한데, 어쨌거나 점수는 70점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714이고요. 상위 11%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별표가 나오고 있는데 별표도 보시면 5점 만점이죠. 그래서 별 5개가 만점인데 4.5점, 3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에 아마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면 미래 성장성은 뭐고 사업 독점력은 뭐고 재무 안정성은 뭐고 수익성은 뭐고 현금 창출력은 뭐다라고 궁금해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오늘 이제 첫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을 미주미 초이스에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고요. 나머지 다 직접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는데 그냥 회원만 가입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보겠는데요. 미래 성장성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잡은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고성장주란 의미가 되겠고요.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모두 15% 이상 기대되는 기업으로요. 성장주 투자 대상으로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상 매출액의 성장률이라든가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 등등을 저희가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독점력인데요. 영어로 보면 우리 못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업 독점력이 있다 그러는 거죠. 사업 독점력이 있는 기업이 좋고 적은 기업이 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특히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 어떤 적정 가치, 내재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습니까? 경제 해자가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특히 같이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사업 독점력 있는 걸 중요한데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안정성이죠. 재무적 안정성은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채권 비중, 이자 보상 비용, 금융 비용 등을 좀 고려하면서 만든 항목이 되겠고요. 재무 안정성이 되겠고요. 다음은 수익성이죠. 수익성은 너무나 편하죠. 뻔한 건데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률, ROE, ROIC 같은 거를 저희가 간단해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는 더 중시하는 거가 현금 창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긍정적이냐 나쁘냐. 아시다시피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네. 활동에 돈이 플러스가 나더라도 결국 투자를 위해서 더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소위 포지티브 캐시플로우냐 아니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편하게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은 이렇게 잘 안 보셔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할 때는 이렇게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제 종목 진단이나 보면 적정 주가라는 항목을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랑 어떤 내재 가치 주가, 그 목표 주가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주가가 아래 있으면 그냥 좀 장기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적정 주가나 이런 것은 회사마다 아니면 발표하는 기업마다 그리고 그 학계에서 다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분들은 적정 주가보다 좀 낮은 쪽을 사는 게 좀 편할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성장률 이런 것들은 별로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은 미주미 초이스에 회원만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종목 추천까지 받고 싶으신 분은 미주미 서비스 7일 체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거 부사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주미 초이스 7일 동안 무료 체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영음은 글로벌 MTS를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왼쪽에 메뉴가 쭉 보이는 것 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요.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미주미 신청 해지 화면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신청하시면서 문자 인증만 받으시면 그때부터 받자마자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집니다.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일 동안 웬만한 거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용하시면서 진짜 내가 이거를 이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보통 보시면 이렇게 유료 같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포트폴리오 화면도 그냥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총 25개 종목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수익은 37%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좋은 종목에 들었던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대로만 하시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매일은 아니지만 한 3~4일마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 추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마지막에 노스룩 구르마이 나왔네요. 네. 교수님이 좋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종목 추천은 그동안의 모든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현재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승부주는 여러분들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서 본인 성향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 성향에 맞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뭐 일주일 동안 체험 서비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존을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오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청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미주미 주식 통해서 다양한 내재 가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네, 알파벳. 알파벳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앞서 처음에 예를 들었던 저희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구글 포토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구글에 대한 클라우드도 이제 영업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위 아마존의 소위 AWS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억하시죠. 국방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싸움해 갖고 다툼이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우리 OS면 OS, 오피스 365나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것들을 불법 소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고 이렇게 하신 분 계셨잖아요. 아니면 CD를 구워갖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아니시는 것도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갖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물론 거기에 약간 싸게 하신 분, 비싸게 하신 분 할인 받고 계시고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받겠지만 학생분들 무료 학교 끝나고 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니까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막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아는 것만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셀포스닷컴. 진짜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이죠. 특히 또 우리가
보통 조그만 기업들 영업을 위해서 고객 관계 관리니까 고객이 얼마나 어떤 통계 갖고 있는지 네네. 고객에 대한 그 행동 모든 그 내역을 적은 다음에 이걸 영업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은데 이 뭐죠? 셀프스닷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네. 사스에 포함됩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교수님. 이거 고점 대비 엄청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또 단점이라 그러면 셀프스닷컴 같은 것들이 보통 퍼가 좀 높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최근에 고퍼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주가를 보시면서 빠진 걸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오늘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쪽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예시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 대비 한 30%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워지겠지만 클라우드 쪽에 특히 그 소프트웨어 쪽에는 세일즈포스닷컴이 갖고 있는 역량이 대단하거든요. 주가 빠진 거 보지 마시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거의 자, 다 그다음에 고객으로 다섯 알고 번째 있고요. 해외 S&P 500 기업 중에서도 거의 다 고객 돼 있죠. 네. 예. S&P 기업 중에서도 거의 맞습니다. 90% 대부분 다 고객으로 돼 있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똑같이 이것도 네. 우리가 개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뭐 여러분들 특히 대학 때 오라클 배우신 분 되게 많으신데 네. 오라클이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작년 가을에 굉장히 주가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오라클이 좀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오라클이 그 뭐였죠? 그 인수권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름은 기억 못하죠. 그렇습니까?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네네. 그 인수권 때문에 보통 이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인수권이 나오자마자 주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워낙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오라클 같은 것이 어떤 능력자죠. 한마디로 능력자가 되겠고요. 특히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어떤 조류에 힘들어서 전부 다 일단 기술 쪽에 섹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좀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ETF로 관련된 ETF 하면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클라우가 있고 스카이가 있습니다. 특히 CLOU요. 클라우드의 클라우는 미래셋이 여기 대주주로 돼 있죠. 글로벌 X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이미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도 특히 미래셋의 고객분들은 아마 많이들 갖고 있었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ETF가 되겠고요. 예. 여기에 속해 있던 것은 지스켈러, 쇼피파이, 넷플릭스, 워크데이, 파이브나인 그리고 페이컴, 트윌러까지 수많은 소위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 다 들어있는 것이 CLOU가 되겠고요. CLOU보다 약간 저는 이제 스카이를 약간 더 선호하거든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스카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내 피셜인데, 스카이 같은 거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제가 설명하기 편한데, 이건 선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스카이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간에 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믿음은 작년에도 괜찮았지만, 올해 앞으로도 계속 괜찮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02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7에서 18%까지 고성장 18% 말씀드렸죠. 미국의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5배, 6배짜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라클은 서너라고 하는 의료 정보 데이터 맞아요.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좀 의료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그때부터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M&A가 나오면 네네. 인수하는 기업 주가가 빠지는데 이게 약간 오라클이 운이 없는 게 하필이면 주가 빠질 만한 구간에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 하락폭 더 키웠고 그 다음에는 역시 똑같이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가 가파르게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주가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제 스카이와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스카이는 고점 대비 약 25%가 빠져 있고요. 클라우드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29%가 빠져갖고 뭐 비슷하지만 하여간 최근에는 어쨌거나 고퍼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의외로 퍼가 좀 높은 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고퍼를 받고 있고 고퍼를 받으면 어쨌거나 그 금리 인상 하는 것만큼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클라우드 이동 정리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 정도면 되겠고요. 두 번째 네. 트렌드,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걸 얘기할 텐데요. 이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계시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요? 아, 이거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네. 나쁜 게 아닌데 네. 이건 교수님이나 저나 잘 얘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저희가 잘 얘기하지 않는 네. 하나의 분야입니다. 예. 바로 마리아나 쪽인데요. 예. 캐너비입니다. 마리아나 대마초 캐너비. 쪽을 얘기하겠는데요. 캐너비. 예.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리아나 이런 그런 것들이 대마초는 완전 불법이잖아요. 특히 이제 불법이죠. 의료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기 이제 많은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마초가 이제 담배 피고 그래서 마약 성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그 마리아나 대마초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소위 의료용이죠. 의료용 대마. 의료용. 예. 예.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몸이 아프시고 통증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전쟁에서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런 분들이 특히 그 암으로 진짜 이러신 분은 많이 이걸 처방을 이런 쪽으로 이걸 그래서 통증에 관련된 거로 많이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큰 시장이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건 이제 합법다인 거 다 합법다인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레저용, 쉽게 해서 우리가 레저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환각이잖아요. 환각. 우리는 환각이라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게까지 뭐 중독이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마치 이건 거의 비슷한 개념이 스포츠 도박 있잖아요. 스포츠 도박이요. 스포츠 도박 우리나라도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합법적인 시장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카지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해외에서는 카지노가 합법화된 주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모바일로도 하는 거.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합법과 비합법이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인데 마리아나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다만 의료용은 이제 대부분 해법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레저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2018년, 19년에 많이 히트를 쳤다가 2021년에는 2020년에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주가를 다 볼 것도 없어요. 다 흘러내렸거든요. 다만 이 시장의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던 것 또한 사실이죠. 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위 트렌드나 테마 주식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캐너비 쪽이라고 좀 보거든요. 캐너비 쪽. 이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합법, 완전 여기서 합법이라는 것은 리걸 캐너비가 있고 불법 있고 여러 가지 그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 내 합법을 원하는 소위 여기서 레저용 합법이라 해야 되겠죠. 미국 내 합법을 원하는 미국인 수가 60%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수의 지금 보시면 미국의 50개 중에서 33개의 주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33개라는 건 이제 레저용 마리아나가요. 근데 나머지들도 합법화의 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옹호하는 사람들 이게 중독성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린 저희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애덜트 유즈라는 건 이제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그래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레저용이 되겠죠. 두 번째 의료용이 되겠죠, 의료용. 그래서 의료용 시장이 상당히 두 번째거든요. 의료용 여기 두 번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커지는 것은 사실 말로는 의료용이라지만 시장 자체의 규모는 소위 그 마리화나가 애덜트용, 성인용, 그러니까 레저용인데 많이 커져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합법과 불법 시장의 수요 비교 예상치인데요. 합법 시장의 성장률은 지금 18% 정도로 지금 되고 있겠고요. 마켓시어를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 시장의 성장률, 불법 시장의 성장률인데 불법은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불법이 훨씬 크죠, 지금이. 그래서 이게 합법 시장으로 바뀌었을 그러니까 경우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클라우드 쪽은 가고 있는 이미 커져 있고 그거에 올라타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마리아나 쪽은 완전히 지금 이제 막 커져가는 시장이라 봐서 뭔가 선침해하는 입장에서 가져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빠졌죠.
엄청 빠져 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의료용 마리아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마리아나를 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네. 이걸 직접 뭐 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잡혀가죠. 직접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마리아나 쪽이 이게 이제 전 글로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가 사람도 있고 많은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할 수도 없고 뭐 경험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너무 동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실제 병원 아프면 의료용 마리아나를 맞겠지만 그것도 없으면 솔직한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생소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전에 한번 그 미현지에서 이렇게 그 물론 이제 그분들은 즐기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쨌거나 아까 불법적인 시장도 적지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모든 걸 다 차치하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떠난다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시장 커지는 약간의 것은 네. 예. 그럼 이제 각 주에 각 나라라든지 각 주마다 열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리걸 시장 자체도 2025년까지 14%로 커진다는 거죠. 연평균. 그러니까 14%도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시장이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렸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다이버전스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게 불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합법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저는 이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이건 이제 캐나다 시장입니다. 캐나다 시장인데요. 캐나다 시장의 합법 시장인 것에 쉽게 의해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저용인데요. 이 합법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또 미국 다르고 캐나다 다르는데 캐나다는 이제 거의 다 제가 알기에 모든 주가 합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부사장님 그 보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 있죠. 카페 있고 예전에 보면 그 뭐죠? 로또 같은 것도 로또도 카페 이렇게 들어가 로또 사람들 주소 막 그 긁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캐나다는 다운타운이 이게 엄청 많아요. 어. 다운타운에 이제 캐너비 카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거기요. 근데 이런 합법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커지지 아직 않았으니까. 실제로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합법화되면 불법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합법적인 제조업체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의 뭔가 불법 합법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것은 네. 진짜 나중에 투자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철저하게 개별 종목보다는 뭔가 ETF로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ETF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주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캐나다가 연평균 18.2%의 리걸 시장이 커졌고 어유 엄청 커져 있네요. 대저용은 22%.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제가 진짜 느꼈던 일인데 저는 제가 2019년에 꽤 오랫동안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체크하고 뭐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우리나라도 병원에 처음 가거나 가면 이걸 좀 물어보잖아요. 문진표 이런 게 하잖아요, 부사장님. 처음에 가면 문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처음 익숙한 분이라면 금방 가지만 보통 분들은 뭐 혈압이 있어요, 혈압 있어요 이런 게 물어보잖아요. 당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그냥 뭐 혈압은 제가 뭐 약을 먹는다, 현재적으로 먹고 제가 무슨 병이 있고 그래서 약을 계속 먹는 약이 있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술은 얼마큼 마시냐, 담배는 얻냐 그러는데 딱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동사로도 쓰는 줄 알았죠. 마리화나 하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대만초 피냐고. 그게 일상적으로 그런 말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게 많이 커져 있죠, 지금. 근데 그냥 한국처럼 담배 피냐 이 정도잖아요. 담배 피냐. 그렇죠. Do you smoke 하듯이 예. 대마초 하냐가 Do you cannabis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Do you cannabis? 예.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문구에 들어가는 거죠. 문진표에. 예. 그만큼 다만 이제 캐나다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얼마만큼 합법 시장이 많이 커지느냐가 주가의 모멘텀이 되겠죠. 다만 그거랑 상관없이 연평균 14% 15% 미국에서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료만 보면 불안장애라든가 우울, 통증, 관절염, 불면증의 수문안 쪽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마리아나의 추출물과 오일의 예상, 이거는 알코올, 홍합, 액상, 오일 등등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말해봤자. 잘 모르죠. 네. 다음은 관련된 기업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련된 기업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렇게
이 관련 기업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겠고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ETF가 편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더 스캇 미러클 그로라는 곳인데요. 미국 및 국제적 소비자 잔디 및 정원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마리아나 재배자가 계속해서 돈을 넣는데 필요한 원예 도구라든가 식물 영양소 만드는 매우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거의 다른 기업들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로우 제너레이션입니다. GRWG인데요. 역시 그런 관련 내용 주가 거의 똑같이 거랑요. 같이 내리고 있는 거라고 되겠고요. 크로노스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요. 크로노스로 많이들 특징주로들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대마, 의료용 및 성인용 대마 추출 제품을 재배, 제조 및 판매하는데요. 다 일상적인 그래프가 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틸레이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틸레이는 캐나다에서부터 얘기하면서 할 때마다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이거 주가 역시 이건 뭐 잘못 에러가 나온 거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틸레이와 더불어서 이거는 미국 주식을 직접 하진 않더라도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뉴스만 보더라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노비 그로스죠. 이것들의 주가가 좀 발에바트 막 다 떨어진 겁니다. 캐나다 및 미국 및 독일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의료 목적 똑같죠. 의료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이라고 표현도 하고 성인용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레저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련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캐노비 그로스요. 캐노피 그로스요. 다음에 이제부터는 부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욜로가 이제 마리아나 ETF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욜로가 우리 일상에 쓰이는 용어 아닙니까? 욜로가 뭐였죠? 욜로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욜로죠? 예, 그런 거 약간 비슷한 이름인데, 하여간 이것도 YOLO라고 하는 마리아나 ETF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발음 때문에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까 아까 봤지만 뭐 틸레이라든지 캐나비 그로스 이게 다 한번 쭉 떴다가 2021년 상반기에 떴었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조금 마리아나 쪽이 밈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했어요. 근데 어차피 종목을 못 고르시니까 ETF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ETF가 욜로입니다. YOLO. 근데 이 욜로 ETF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ETF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딱 3분의 1통을 났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은요. 아까 나왔던 게 뭐 이렇게 보이죠? 벌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어드바이저 쉐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도 있어요.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 같은 IIPR이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사실 요 안에 들어가는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마리아나 전체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나 쪽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성장을 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기업들이고 또 대부분 다 돈을 못 벌어야 하다 보니까 차익을 많이 해서 지금 이자 비용이 급증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구간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분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욜로였고요. 두 번째 CNBS. CNBS 이것도 여러분 CNBC가 아닙니다. CNBS에서 CNBS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차트 똑같습니다. 똑같고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펀버개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BS 구성 종목도 보시면 대부분 다 모르는데 틸레 같은 거, 틸레 아까 설명드렸죠. 틸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포함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MJ였어요. MJ. 그것도 말하는 ETF니까 MJ. 그러니까 ETF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시면 좋은데 절대 제가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ETF로 하시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꼭 ETF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BS하고 욜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거 설명드립니다. 미국 측이 답이다 개정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주요한 관점이 뭔지 그다음에 뭘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적 책처럼 막 차트 막 거의 절반 이상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내용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빠른 걸로 보여주는 책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미국 주식이 무작정 따라하기도 있는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소위 교과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한마디로 아마 책의 이미 어떤 개념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한마디로 자습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습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완전 보고 따라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드, 두 번째
그리고 캐너비, 대마초, 마리아나까지 했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눈치채신 분 계실 것 세 같습니다. 번째는 저희가 월요일 날 키움증권에서 네. 하는 미주미 키움증권 미주알 고주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제가 세 번째는 정말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대해서 오늘 로보틱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네. 여러분들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 그러니까 앞에 시간은 주가 빠져갖고 별로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으니까 별로 좀 뭔가 조금 생소했는데 이번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하고 로보틱스에 대한 범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I and 로보틱스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AI나 로보틱스가 그 사실 쓰이는 곳이 이제 진짜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에도 많이 쓰이고 있겠고요. 리서치하는 곳에서 쓰여 있겠고요. 치료 당연히 있겠고요. 의사 결정을 당연히 알고리즘 같은 걸 통해서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데도 들어겠고요. 다양한 진단 같은 데도 인공지능 로봇가 많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거 하나 부사장님 말씀드릴까요? 부사장님은 격리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격리 중이잖아요. 네, 격리 중이죠. 격리하면 자가진단 앱이란 걸 깔아요. 자가진단 그렇겠죠. 앱이라고 깔아갖고 당연히 이제 핸드폰이 뭐 당연히 집에 있었겠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또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 갔고 핸드폰을 두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인지 같은 걸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내 몸에 체온계를 갖다 주거든요. 체온도 넣고 입력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또 재미난 거가 뭐냐면, 요번에 제가 2020년 있죠? 2020년에도 한번 격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와서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쉽게 해서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선거 때문에 요즘 대선 때문에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그런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많이 나십니까? 하잖아요. 아니요 네. 하면 아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격리 생활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외국 사람도 영어로 한대요. 각 나라마다. 대단해. 예, 그게 그런 거, 예. 예, 그런 게 벌써 다 인공지능입니까, 그럼? 또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자동화 로봇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죠. 야, 진짜 네. 저도 그럼 격리하면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걸로. 피곤합니다. 예, 다만 여기 걸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왼쪽은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이고 로보틱스인데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머릿속이잖아요. 두뇌이기 때문에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하고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더 큰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로봇은 어찌 보면 어떤 제조업에 많이 쓰고 일상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걸 많이 하는 거죠. 부사장님 그 잔디 깎아보셨어요? 집에서? 잔디가 아니고 산소 가서 벌초 해봤죠. 벌초 해보셨잖아요. 예, 벌초는 근데 아주 넓은 사람 아니면 예촉이라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예. 근데 잔디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이제 깎아봤거든요. 잔디 깎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는 손으로 하거나 이렇게 칼로 해갖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건 진짜 힘들고 모터로 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모터 아니면 전기로 해갖고 다 하는데 그것도 밀고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힘들죠. 요즘은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가 우리 아이로봇이라도 전기로 해갖고 집에서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네. 로봇 청소기 같이 그런 전기 잔디 자체도 잔디 닦는 기구도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지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디어 같은 경우요. 디어에서 농기계도 자율주행 농기계 트랙터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렇죠. 이번에 공개했잖아요 지금 CES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로봇의 범주가 많이 또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시장이 얼마만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산업계뿐만 아니라 비산업, 제조업 이런 데 서비스 분야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 현장 예전에 보면 자동차에서 용접하고 이런 거가 기초적인 로봇이었다 그러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앞으로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자체가. 그래서 네. 자, 저는 이제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네. 어젠가 그저께 제가 이제 로봇가 딱 있는데 네. 로봇한테 퍼즐 있죠? 퍼즐이라고 하나요? 맞춘 거? 퍼즐? 네네. 예, 그걸 큐빅. 딱 줬어요. 했더니 네. 예, 큐빅. 네. 로봇이 그걸 맞추더라고. 근데 로봇인데
딱 이렇게 보고 딱 보더니 네네. 바로 맞추는 거예요. 진짜요? 로보트가 그거 맞추는 로보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트가 그냥 로보트 끝이 아니고 네네. 진화하는 거예요. 혼자 네.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갖고 네. 진화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야 이러다 보면 진짜 사람을 능가하는 정도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웬만한 사람들의 몫을 다 AI가 가져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솔직히 지금 다 열고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AI가 들어온 게 아닌가 침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전문적인 일을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성장하겠죠. 당연하겠죠. 성장하는데 이게 성장률을 보시면 부사장님 그리고 아마 시청하시는 깜짝 놀랄 겁니다. 앞서 제가 뭐든지 성장을 할 때 보면 연평균 몇 %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연평균 그렇죠. 우리 클라우드 같은 경우 뭐 18%, 앞서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아나가 무슨 뭐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18 나오는데 네. 2021년부터요. 2026년까지 69억 달러 시장에서 350억 달러로 연평균 38.6%. 이런 거 찾기 쉽지 엄청 꽤 않아요. 증가하네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이건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캡처 뜨셔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는 게 틀림없다. AI 로봇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국가별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별로 보면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커지는 거죠. 제가 또 한 번 말씀 안 드렸나요, 부사장님? 어떤 거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하고 책을 많이 못 보잖아요. 네. 제가 영상이나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는데요. 부사님 학교 다니실 때요. 아마 여기 방송 들으신 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 어느 정도 되신 분, 요즘 학교 안 다니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일모작하는 나라잖아요. 일모작. 네. 네, 일모작이요. 또 보통 동남아시아 같은데 이모작을 많이 하잖아요. 이모작. 그렇죠. 네, 이모작이는 건 쌀을 2번, 쌀 농사를 2번 한다는 건데, 그래서 베트남은 3모작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베트남에 2년 전에, 3년 전에만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3모작 얘기했더니 웃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그 베트남 분이. 예. 베트남 분이 했는데, 물론 예. 저한테 거짓말 했을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베트남에도 일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도 베트남에도 3모작 못하고 2모작 하는 거 같고요. 베트남에도 농기계를 엄청 쓴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냐면, 아프리카건 뭐 어디건 간에 일손이 다 부족한 나라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요.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맞습니다. AI나 로봇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앞서 말씀드렸던 35% 시장으로 커진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앞서 35% 나왔고 밸류도 이렇게 커지겠고요. 특히 북미도 38%가 늘어나고요. 아시아 지향도 연평균 40% 이상 늘어나는 거죠.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근데 예. 그 AI 시장이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AI도 마찬가지 아까 앞에 봤지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네. AI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저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접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특별히 없고 네. 그나마 AI의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험은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렇죠. 예,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정해 주죠. 추천. 예, 음악을 이렇게 뭔가 딱 불법적으로 쓰면 딱 잡아서 이거 빨리 지워라, 삭제해라라는 멘트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사람이 못 하잖아요. 네. 뭐 저작권 이런 거 발라낼 때 AI가 쓰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게 사람 한다고 못 하는 거니까 일상생활에 그 정도 예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동화 로봇이 사용될 분야와 예상 성장이 똑같이 지금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얀 점이 2018년, 하얀 점이 현재 노란 점이 2018년 시점이 되겠고요. 1년 전이 되겠고요. 위에 오렌지색이 2028년 어디까지 쓰냐는 것인데요. 모두 일반 자동화 분야,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 제조업, 유틸리티, 이건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오타나입니다. 오일, 전자, 파운드리, 방위산업, 음식료, 기타에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이런 자동화 로봇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만큼 커져 있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바로 종목을 들어가는데 또 똑같습니다. 여기 아마존이 AI 쪽.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마존도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딱 맞는 거를 선택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첫 화면에 아마존의 첫 화면에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옷이 됐건 그리고 아마 간에 여러분들이 네. 예, 맞아요. 그다음 여러분 아마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물류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 물류하는 데를 물류창고. 예, 물류창고. 네네. 물류창고에서 물건 저기 뭐죠? 분류하거나 네. 그 웬만하면 로봇 하는 겁니다. 다 기계가 다 알아서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 사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뭐 아주 사람 할 일만 하는 것뿐이고 대부분 다 로봇 하기 때문에 아마존 역시 일단 AI 로봇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타 플랫폼즈는 또 왜 그럴까요? 메타 플랫폼즈 아마 네. AI 쪽. 네네. AI 쪽. 여러분들 아마 그 페이스북 광고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페북 광고하면요. 뭔가 좀 문제가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요 충분히 AI가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메타와 더불어서 메타버스를 향한 어떤 그런 큰 방대한 꿈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먹거리 그렇습니다. 사업에 네.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가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뭐간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보여드렸던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알파벳도 당연히 그 완전 자율주행차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빅5, 빅테크들이 포함되어 있겠고요. 이제 다음에 종목이 안 나와서 부사장님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핵심 두뇌에 관련된 기업은 딱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엔비디아죠. 그렇죠. 예. 핵심 칩에 만든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뭐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어차피 이들의 기술력을 제가 뭐 표명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주가는 그냥 간단히 보시고 엔비디아 AI 뭐 데이터 센터 그래픽 뭐 게임 이런 쪽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 AI and Robotics ETF인데 심볼이 AIQ입니다. 네. AIQ인데요. 그리고 이거 주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네. 모습이지만 예, 글로벌 X에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종목도 확인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있고요. 퀄컴, 넷플릭스, 엑센추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어도비, 지멘스, 그 다음에 셀프스닷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엔비디아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만한 또 ETF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센추어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IT 컨설팅하는 업체니까요. EPAM처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요. 아까 저희가 이제 미주알 고자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츠라는 ETF죠. 보츠라는 거. 근데 보츠는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일본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예. 어떤 게 포함되어 보여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도 있겠고요. 그리고 옴론이라는 데 있겠고요. 그리고 예. 야스카와 일렉트릭도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제조업에 쓰는 로봇 공작기계 있잖아요. 공작기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전에 처음 공작기계에서 무슨 뉴머리컬에다가 이제 로봇 공작기계 대표적인 것이 파낙입니다. 파낙이요. 이게 일본에서 파낙. 파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보츠에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로 포함되는 것이 보츠입니다. 그래서 보츠가 제가 알기에도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있겠고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빈치 수술을 운영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츠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AIQ까지 해서 오늘 그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된 것이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세션을 세 개 세션을 통해서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만한 성장 트렌드에서 올라탈 수 있는 것들을 보셨겠고요. 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사자 팔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당장 주가가 빠지는데 뭐가 소용이 있냐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더라도 뭔가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것들이 올해 트렌드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트렌드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보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인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가 아닌가. AI 쪽하고 로보틱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보츠 외에도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로보라는 게 또 있어요. 로보도 ROBO.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요. 다 빠져 있어요.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껏 해봤자 올라간 거 에너지 관련 기업도 외에는 다 빠졌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빠져서 뭘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조금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런 기업들이 올해도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하지 마시고 ETF 쪽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꼭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거 외에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뭐 이런 또 트렌드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오미크론이 없어진다는 가정에서 오미크론 반대쪽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없어지고 만약에 이제 종식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산업들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워킹이었나요? 네, 하이브리드 워킹이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택도 할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큰데 어쨌거나 뭐 이건 어떤 뭐 개인적인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저희가 준비한 어떤 대표적인 트렌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될까요, 교수님? 네, 오늘 뭐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좀 마감하면 되겠고요. 또 다음 달에도 또 더 좋은 저희가 기획을 통해서 월간 미즈미 아니, 다음 달은요. 네네. 예, 다음 달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또 네. 이게 보면 온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서로 교감이 안 돼서 약간 좀 뭔가 어설픈데 자, 같이 만약에 둘이 산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할 거니까 더 기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2월 달 한 말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교수님 뭐 격리 끝나기 때문에 네.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예. 이번에 저 설날 때 제가 끝나는 것 같아요. 설날 직후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주식 너무 연년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늘 부사장님 말씀대로 좀 안 맞아. 그냥 여태까지 안 맞아. 집에 있으시면 안 맞아도 하시고 아니면 참 하늘을 보시면서 좀 겸손하면서도 좀 네.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이거 보실 때는 아마 이제 설 연휴가 닥쳤을 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끝나면 저 교수님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